지금 우리 정치 풍경계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도 지금의 지지율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108석의 국민의힘이 170석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실시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27%를 기록한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33.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의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할 때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2주 전에 비해 6% 오른 데 반해 민주당은 2%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올해 진행된 15차례의 MBS 조사 중 가장 격차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압도적 의석수에 이어서야 돼. 국면에서 이러한 정당 지지율의 현상을 보고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정당이나 후보들의 지지율은 마치 생물과 같은 것입니다. 국민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 방식의 기본, 틀인 자유와 협치 등이 어떻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는지가 지지율 등락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자폭 전당대회라는 말이 등장했을 정도로 후보가 안 거친 공방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효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한동훈 후보로 대변되는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62.8%라는 엄청난 득표율로 당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국민의 지지로 연결되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역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 추대식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요구하는데 그 절차가 완전히 무시당한 때문입니다. 두 정당 간 치러진 전당대회가 너무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강하게 결집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갈등도 결과적으로 보수 지지층의 이목을 하나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부각시킨 중도와 전략이 탄핵 청문회나 국회, 정청래 법사위원장 논란에 묻히면서 지지율 하락이란 결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3개월 뒤에는 반드시 지지율이 추락한다는 3개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승리한 정당이 자만한 나머지 실수를 저지르면서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21대 총선의 경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관련 사망 사건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국민의힘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삼겹살, 만찬을 통해 당정이 화합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새벽 카톡 문자를 두고 외간 남자니 부부 생활이 없다는 등의 입에 담기 흉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국민 누구나 민주당의 그런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겠습니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매우 예리합니다.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언제나 국민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국민의힘에 모든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차기 대권 지지도를 보면 이재명이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비록 한동훈 대표 체제로 전환하며 변화의 발판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거침없이 받아주기에는 무리수라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새롭게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여성 팬덤이라는 것입니다. 총선 직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런 팬덤은 아주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매우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지지율 면에서 앞선 부분만큼의 문제가 국민의힘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원희룡, 나경원 후보와 맺은 상처를 어떻게 봉합해 나가고 여전히 갈등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제 또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